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폭염입니다. 폭염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휴식 취하고 네. 건강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2달 전부터 낙점설로 여론을 좀 떠본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네. 뭐 자녀 학폭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론의 반응도 떠보고 좀 물타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강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동관으로 딱 내정된 인사를 결국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네. 그다음 이 누굽니까? 이동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계속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자녀 학폭 문제, 학폭보다도 더 앞에 김종배에서도 누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 학부모들이 갑질 학부모 이런 행태가 더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어서 여론은 부적격으로 모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강행을 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이 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이제 여러 반론 중에서 구체적으로 인수위법에 의해서 방통위법에 의해서 인수위원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법 조항이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동관 지명자가 네. 방통위원이 아니고 방통위 고문이어서 문제가 없다. 인수위 고문. 인수위 고문이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인수위하고 인수위 고문하고 좀 다른 겁니까? 인수위원들은 네. 이제 인수위법에 의해서 몇 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고 네. 그리고 고문은 인수위법에 관계없이 대통령 당선자가 필요해가지고 인수위 활동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는 방통위법의 취지는 권력으로부터 조금 관계없는 사람들이 혹은 관계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난 사람들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인수위보다 어쩌면 고문이 더 권력에 가까운 그런 업무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3년 이내에 방통위에 지명되니까 이건 방통위법 위반이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계신 분들이 왜 이동관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을 이동관 지명자가 했었죠. 네. 그때 이미 방송 장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여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 드러나고 심지어는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방송 정상화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활용을 하고 관여를 했다. 이런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방송 기자들은 한 80%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전력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권은 지금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기울어진 방송 환경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라는 게 윤석열 정권의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동관 지명자가 총 연출을 맡아가지고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좀 장악을 해서 공정방송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본인도 그런 내색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장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신임 이동관 지명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명목상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 이제 방통위에서 KBS 이사장의 해임 수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 초에 KBS 이사장인 남영진 이사장이 청문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문을 실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해임 재청안을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네. 사장을 해임한다는 것 자체가 뭐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까? 지금 이제 KBS에 대해서 네. 그 이동관 지명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BBC나 NHK 같은 공영방송이 없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네. KBS가 명백하게 공영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 내정자 입에서 NHK, BBC 같은 공영방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KBS 이를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겁니다. 네. 현재 이제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그 KBS 이사회가 있는데 여야 구분을 현재는 4대 7에서 교체가 되면서 방송 바뀌게 되면은 네네. 6대 5로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는 사장을 해임할 수가 있으니까 사장 해임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여가 6, 야가 5. 네. 이 구도로 바뀌게 된다. 예. 또 MBC도 방통위가 지금 MBC 대주주인 박문지 방송문화진흥회가 8월 4일 날 검사와 감독을 하겠다고 실시가 예고가 됐습니다. 네. 그 방통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을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방송 경영진 교체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네. 방송 환경이 또 한번 요동칠 거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지금과 같이 똑같은 그런 명분 아래 미명 아래 비판 언론인들을 좀 낙인 찍고 또 사찰하고 퇴출하고 또 노조를 무력화하는 공작 등을 통해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이는 네. 그때는 국정원이 아이오들이 방송 사찰을 평상시에 해가지고 지난번에 홍보수석실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런 대응 문건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측면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법 개정이 돼가지고 국내에 정보 수집 이런 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불법이죠. 그리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또 당사자들이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이런 걸로 저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상대로 그렇게 신속하게 계획대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갈 사항들입니다.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미명하에 장악하게 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언론계 내부에서 모두 좀 비판 여론이 높아지게 돼서 정권이 속으로 멍이 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0여 년 전에 최장기 파업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러셨구나.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니까 머리가 아파지네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재명 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남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 약속했다가 폭우 피해 이런 때문에 연기가 됐었죠. 네. 서울의 종로 인사동에서 막걸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란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건 이제 참석했던 혹은 대변인들 양쪽에서 이런 정도로 발표하자라고 문구를 준비한 사항일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승리의 방법을 놓고 두 분이 시각차가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당의 분열이 되지 않도록 또 통합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이낙연 전 대표도 협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승리를 하는 것은 공통 목표인데 그러면 단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약간 동상이몽이 있어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통해 단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단합 좋지만은 지금은 당이 안팎으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각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속내를 내비쳤다고 해요. 네. 그건 당의 분열의 언어라는 것은 소위 개딸들,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인사들을 온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또 공격하는 것을 이런 사태를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런 요구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제시켜달라. 네. 그래서 총선 승리 원칙, 대원칙 동의. 하지만은 강론, 방법, 단합의 방법 이것은 견해차. 이렇게 정돈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냥 느낌은 그렇네요. 자, 이대로 열심히 한번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니,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향으로 좀 가면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해 볼게. 요겁니까? 그렇고 또 이제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그리고 기소 여부 또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네. 이런 변수들을 보면서 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어느 음모나 또 뭐 독선 독주 독단의 행태들이 통일부 해체 문제나 이런 퇴행의 모습들이 아주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당내 민주당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당사자들 또 구성원들 국민들 이분들이 다치는 좌절과 상실감과 그런 분노와 이걸 소위 민주당이라는 것은 민주평화개혁설에게 가장 본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169명, 16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정당, 정치 집단이 내부의 이런 미소한 소소한 갈등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퇴행의 민주주의 파괴의 모습에 대해서 그건 균열을 보인다. 이건 되게 역사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개파적인 이해의 목전의 이익은 벗어나서 대단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단합해야죠.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의 이제 개인적인 정치 시선이었고요. 그러면 네. 거대 야당을 줬는데 절대 다수석을 줬잖아요.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어떻게 비판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게 그런 해석에 대해서도 양대 친명과 비명 간의 해석이 네. 조금 갈라지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났으니까 전부 총 단합을 해가지고 뭐 집권 여당하고 대응을 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은 당내에 민주주의나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 문제를 먼저 정돈을 해야 된다. 이 견해 차이가 밖에서 보기에는 균열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전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큰 역사적인 지금 그 퇴행의 흐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의 자기 앞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위 민주평화개혁 세력들의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전제에서 단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전원 기각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좀 지나간 이슈긴 하지만은 네. 이 장관이 대처나 관련 발언이 적절하다고 면접을 준 건 아니에요. 네. 적절하지는 않았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탄핵을 이룰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일치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 초정 책임자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전혀 그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평균적인 공무원적인 시각을 보더라도 그 이후의 대처 같은 경우나 언행인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해서 국민 여론이 높았는데 그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현재 실망스러운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도 아무도 있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민심의 심판은 내려졌는데 이상민 장관의 언행이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고 또 그런 심판은 내려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재판관들도 부적절했다라고는 인식을 하는데 탄핵에 이르지 못하다는 주장인 거고 이 장관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면접을 받았다고 안도할 일은 아니에요. 또 의기양양할 처지도 아니에요. 지금 참사 9개월이 지났는데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수해때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도 네. 똑같이 일선 공무원 5명만 인사조치가 되고 또 일선 공무원 36명만 수사 의뢰하고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다 빠져나갔어요. 네. 부단체장들만 인사조치하라고 하고 단체장들은 수사 의뢰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윗선 무시하고 만만한 일선 공무원만 벌 주는 그런 행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대형 참사 때마다 국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 부재에 대한 그런 또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의 부재. 옛날에 세월호 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사표 써놓고 현장에 가가지고 수염 길고 혼신을 다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무를 하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유가족들이 이주영 장관에게 감사의 표명을 했어요. 공직자들의 소명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법적으로 탄핵에서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내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게 인식을 이상민 장관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최고 정점의 결정권자가 거기에서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 뭐하러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하여튼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다는 말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은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 일선 뭐 경찰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대우는 못 받고 처벌될 때는 가장 크게 제일 먼저 처벌이 되고 처벌되고 있고 이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가서 하여튼 대형 참사 때마다 국가가 없다, 나라가 어딨냐, 이게 나라냐 이런 국가 부재에 의해서 어떤 책임 부재 이런 풍경이 계속 재현되고 있어서 크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1분 남았습니다. 서울 양평강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12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관련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의 제적의원 4분의 1만 요구로 국정조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 진상조사의 구성은 여야의 협의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를 구성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직권의장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늘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용역사와 발주처가 협의 없이 발주처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100이면 100 용역사가 발주처에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대안 노선 강상면 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용역사는 용역을 맡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누가 어떤 변경 논의를 시사하고 결정했는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 인터뷰 오늘 김규빈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